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30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분석기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길 넘으면 초강세장이 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월가에서 돈이 많은 순서대로 코인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해보고 왜 30K를 넘은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지 지표와 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상으로 어제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그 소식에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31K를 살짝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30K 중반까지 내려와서 30K와 31K 사이를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31K 위에도 계속 매도벽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피델리티에서 승인 요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이 피델리티 소식은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전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31K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뒤에 다시 진정이 되면서 30K 중반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30K와 31K에 계속 횡보를 하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만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코인판에 들어오는 이제 기관들을 살펴봤을 때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OTC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곳들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 코인판으로 이번 불장에 넘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각각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 선물, OTC 뭐 그다음에 아예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ETF를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 작은 코인 시장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월가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월가 특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ETF를 신청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크도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았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뺀 이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크는 워낙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31,900달러, 31K에서 32K 사이가 가까이 되면은 요 지점을 지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초강세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나타냈습니다. MACD와 이제 모멘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고객들한테 보여준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치모쿠 클라우드라는 저항선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31.9K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그 뒤에 이제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분석 자료로 내밀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멤버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1파, 2파가 있었고 그 뒤에 SEC 이슈에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한 번 더 상승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 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뭐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 하락 횡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3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기관이 딥하게 축척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 지점에서 딥하게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기간 조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척의 기간 30K까지 급하게 올라온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표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손바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30K에 31K가 저항선으로 그리고 지지선으로 큰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식적으로 말고도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으면 이 쇼텀 홀더들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쇼텀 홀더들이 많은 비중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보내는 게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누군가한테 던지고 누군가는 그걸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승 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채굴업자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큰 고래 중에 하나인데 이 채굴업자가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을 하면서 많은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굴업자가 던지면 분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혹은 고래들이 받아가지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와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30K와 31K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야 그 뒤에 알트코인으로 돈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을 하면서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돈이 조금은 더 몰렸는지 뭐 알트코인이 좋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디파이 섹터가 다른 섹터들보다도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섹터 같은 경우는 제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디파이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디파이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이제 섹터들이고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섹터가 상승을 했을 때 다른 것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권도영이 뭐 알차게 자기의 돈을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한 13억 정도, 그러니까 USDC 100만 개 정도를 던졌다고 합니다. 뭐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몬테네그로에서 구금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ETF를 신청을 하면서 위즈덤 트리라는 것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발키리도 신청을 하고 블랙록도 신청을 하고 피델리티도 신청을 하고 막 신청을 했는데 이 위즈덤 트리 같은 경우는 거부가 바로 됐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뭐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유 프로토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걸 위반을 했다고 해요.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서류상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ETF가 승인을 하는 거는 승인 요런 거는 굉장히 호재는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설익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고 블랙록도 충분히 거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하락의 여파를 받다가 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하락이 오더라도 SEC에서 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분명하게 적기 때문에 그 사유가 전달이 되면 그 뒤에 다시 재승인을 하고 오케이를 할 거다. 이게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재단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물량이 풀리지 않는 수의 토큰이 있거든요. 이 수의 토큰을 그러니까 이거는 베스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 스테이킹한 수량에 나오는 리워드를 시장에 팔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수의 재단에 질문을 했는데 안 좋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리워드를 팔고 있는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단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수위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재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수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판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트럼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판 적이 없다고 아비트럼에서도 뭔가를 팔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나서 그 뒤에 알았다라고 하고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위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할 겁니다. 재단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재단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위를 매수 매도하는데 변수로 작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다만 재단에서 자기들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안 하겠다와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수위 토큰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